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죠? 예. 어제죠. 일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.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잖아요.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까? 그렇죠. 뭐 잘한 거죠. 이렇게 소통 또 빨리 이렇게 만나는 것. 많은 국민들이 진영 간 대결 속에서 기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실천해야죠. 이재명 대통령도 내걸었던 게 뭡니까? 통합 아닙니까? 그런 만큼 통합할 수 있는 소통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,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쓴소리를 듣습니다. 예. 야당으로서는 또 당에 가서 할 이야기에서 되고, 지휘청에 또 면목이 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쓴소리도 이야기를 듣는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면 G7 관련되는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자리도 되고, 또 한편으로는 추경 관련해서 협조를 또 요구하는 자리도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야당으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이거 말이 되냐, 안 된다, 재고해달라, 진명 철회해달라,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역 앞에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, 쿠폰을 왜 전 국민에게 주는다, 그런 다양한 의견을 또 받아들어야 되는 것이 일단 대통령의 소임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? 그런 만큼 우리가 소통이라 안 하고 대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대통령은 다 들어야 됩니다. 소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대통, 그걸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좋은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. 만남 시간 1시간 45분이었고요. 오찬 메뉴는 오색국수였다고 합니다. 다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겠죠. 그렇죠. 근데 조금 만나는 시간은 더 길었으면 좋을 뻔했어요. 2시간 45분이었다면 그러면 정말 다른 걸 떠나서, 이야,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 바쁜 속에서도 2시간 45분, 그것도 주말에 시간을 낸 겁니다.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, 두 번째는 오색국수, 이것도 통합과 탕평을 의미하는 거죠. 협치를 의미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비빔밥 다 비빈다. 그 다음에 오색,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다 결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,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만, 조금 좀 제육도 좀 곁들이고, 또 이게 초밥도 괜찮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좋은데, 정식 참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또 점심을 한번 더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오색 국수를 메인으로 내놓되 제육이 이게 좀 불맛 입혀가지고 하면 맛있거든요. 아니 반찬으로 나왔을 수도 있긴 한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육을 살짝 이렇게 좀 꺼내놓고 했더라면 또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여하튼 메뉴 선택은 오색 국수 좋았다,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국수를 같이 드시고 얼마 동안 앉아 있느냐보다 어떤 얘기를 했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제 만남 지자체는 큰 의미 부여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뭔가를 보여줬냐, 좀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통에서는 소통이 뭘로 되냐면은 육회로 이어지고 육회, 상회, 통회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려면은 그 내용이 서로 좀 조율이 돼야 돼요.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마치 의무방어전처럼 그래요, 소통해야 되니까 왔어요, 조금 뭐 들어보고 됐어요, 잘 가세요, 이러면 소통이 아니죠. 말 그대로 야당이 하는 이야기도 뭔가를 채택하는 대통령의 모습, 이건 진정한 소통. 그 앞에 세 글자가 들어가요. 진정한 소통. 그걸 해야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. 그러려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야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면, 뭐 다른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3장 분량의 7가지 과제 이야기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얼마나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90년생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가장 가상한 거 아닙니까? 가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그러면 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많이 더 준비했어. 그러니까 이것도 주변에서 참모가 없는 거예요. 밥 먹는데 막 7가지 가져오면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뭐 좀 상당히 소통이라서 신경 썼네.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. 밥 먹는데 무슨 7개를 가져와요. 한 5개도 많아. 한 3개 정도 가져와서 이 중에 하나는 채택해달, 뭐 이렇게 나가야지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. 유비가 그래도 삼국지에서 더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? 제갈량이 있는 겁니다.
이 책략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7가지니까 7가지가 좀 많긴 해. 네. 그래도 한두 가지는 네. 좀 귀담아 들어서 추진해 봅시다. 이게 사실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반응이 안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밥 먹는데 자꾸 7개, 그러니까 지난번에 육회 비빔밥 먹을 때도 막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죠?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. 아니 뭐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대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. 나이도 나이겠지만.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왜 웃었냐면 다음 질문을 답을 하셔서 그랬는데 7가지 내용을 들다 보면 뭐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? 짚어야 할 것을 짚었다. 아니 그러니까 예. 5개 내놨잖아요. 원래 지금 한번 보세요. 지금 날씨도 더워 여름에. 근데 지금 당 내에는 5개를 내놨잖아요. 네. 그것도 지금 5개 중에서 가벼운 이야기가 없어요.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선 결정해서 그럼 당원 조사에서 찬성하면 다 결정되고 해소되는 거예요? 7가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고리 지끈지끈해. 트럼프 왜 안 만나냐 그러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 와요. 왜 안 가냐 그러고 고리 빠개져요. 대통령도. 그런데 그런 대통령한테 오색국수 지금 지금 차려서 이제 와서 먹으라고 소통하겠는데 7가지 들고 와봐요. 네.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. 틀렸다는 게 7가지 다 맞아. 예.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. 이런 날은 한 3개 정도 가져와서 임팩트 있게. 뭐 제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약발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정말 충정으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입니다. 한 3가지 가져왔는데 하나 정도라도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데 이걸 좀 유심히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. 이걸 왜 못하냐고요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쟁점 중에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. 예. 이 주제도 이제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.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좀 지켜보자. 뭐 할 수 있는 말이 물론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죠? 자, 이게 디테일이 좀 부족한 거예요. 좀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은 지금 임명하고 싶은 거야. 네. 이 이야기는. 그런데 지금 오찬을 하러 간 송원석 원내대표는 못마땅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예리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. 아니 대통령님 인사청문회는 하고 싶은데 자료를 하나도 안 낸다. 대통령이 이거 맞습니까? 자료 안 내는 거. 자료 좀 내라고 이야기, 그거는 대통령이 자료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아니 대통령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인을 요청하고 김문수 정인을, 이거 예입니까? 전 대선 후보인데 대통령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.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막 오는 거죠. 예. 이건 아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 그건 좀 아니지 않소.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수사받고 있는,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인으로 와요. 그거 뭐 자료 좀 내세요. 이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해, 디테일이 강해야 돼.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. 디테일에. 항상 제가 몸집은 두리뭉실해도 발언은 예리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제 질문에 문제가 많네요. 지금 하고 있는 거. 온통 문제죠. 지금 만사 현통이 아니네. 김현지가 아니야. 네. 알겠습니다.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죠.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다. 대단히 원론적이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취했어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무슨 답을 얻겠어요. 무슨 답을 얻겠어요. 어쨌든 요구는 해야 되니까 한 것 같고 야당 대표. 그래서 이럴 때는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. 뭐라고? 그러면 대통령한테 물어보시는 거죠. 대통령님, 네 말씀하세요. 네. 행정권을 진 사람은 대통령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럼 입건을 진 사람은 누굽니까? 국회의장 아닙니까? 어디가 다수당입니까?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. 민주당이죠? 뭐 뭘 묻고 싶으세요? 아니 부모님이 아파트 2채 있고 상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두 채에다 상가까지 다 형님 주는 게 맞는 겁니까? 대통령님도 그 형제관계 아시잖아요. 잘 아시면서 상가는 적어도
둘째 아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잘못된 겁니까? 그게 나쁜 겁니까? 그 법사 위원장 자리를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? 다 같이 뭐 상가보다는 비중이 좀 크지 않나요? 김내원입니까? 다 가져야만 했습니까? 이겁니까? 예. 아니, 예.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니 예를 드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.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사실은 내놓을 수 없는 자리죠. 아니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죠. 있나요? 아니 여당 입장에서. 정치 도리상 생각하면 네. 다 가졌잖아요. 예. 대통령, 네. 국회의장, 예. 사법권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대 야서고 위원장 자리 하나 못 줍니까? 근데 안 주죠 현실적으로. 예.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. 예. 우리 현실은 어때요? 형님이 다 가져가요. 동생 안 주잖아요. 예. 아 모르시는구나. 현실의 그 재산 분배상을 모르시는군요. 나눠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법상? 네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부분도 대단히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,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 개라도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대통령의 소통을 첫 번째 예. 야당의 이야기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소통이냐? 그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여론을 의식해서 국민 소통해야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높여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의무 방어적 성격이 있는 소통입니다.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. 예.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의 전략이에요. 예. 그래도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 아니냐. 그걸 뭐 욕할 일은 그거조차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. 예. 안 한 대통령도 수두룩백백하니까. 그런데 여기서 야당이 어떤 예리한 거 없이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되는데 안 줘? 이렇게 해봐야 현실 세계에서는 얻을 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러려면 매우 예리해야 된다. 7개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돼요. 한 3개 들고 가서 하나 정도는 대통령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이야기를 예리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절묘하게 해야 되는 거죠. 야당의 전략 부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뭐 꼭 그렇게 짚는 건 아닙니다. 너무 좀 훅 들어오시지 말고요. 그건 제가 뭐가 되겠어요. 예. 하여튼 좀 더 애지 있고 예리하게 질문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네. 생각 같고요.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거대 여당이죠. 4선의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, 3선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진검승부가 예상되는데 판세 어떻게 보세요? 자, 이 판세가요. 정청래 대 박찬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명 대 그다음에 찬명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가운데 이름을 따서 예. 청명 대 찬명은 정말 삐등삐등해요. 용어 상박이에요. 그런데 두 사람 다 정말 대선에도 기여를 했잖아요. 법사위원장으로 또 원내대표로. 그리고 두 사람 다 정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잘 보세요. 박찬대는 관리 비서형이야. 딱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안묵지개가 딱 통할 정도로 서로 척하면 척하면 애입니다. 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정청래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또 내요.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시장 시절에 방송에 나가서 또 막 혐오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죄송한데요. 야, 그때는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욕하더니 지금 와서 뭐 당대표가 되겠다 그래? 친명을 얻겠다 그래? 그런데다가 아니 아들 결혼식에 가서 또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지금 심란한 이재명 대통령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축의금 내고 가면 될 텐데 또 뭐 오리엔트식의 동료들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재명이 공부 잘했습니까?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영상 올렸잖아요. 이런 거 싫어해요. 주군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. 조용해야 돼요. 조용해야 돼요. 박사님 그건 어떻게 조용한 스타일이에요? 조용하죠. 조용한. 분위기 파악 잘 못합니다. 네.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 들으세요. 지금도 불이 지금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지금으로서는 딱 이 단면만 보면 누구겠어요? 박찬대죠. 박찬대죠.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. 이 정청래의 우군으로 누굽니까? 털보 김어준이 등장하는 거예요. 김어준이 누굽니까? 아니 김어준 개딸들은 뭐라 그랬어요? 이재명 대통령? 그거 우리가 만든 거야. 우리가 만든 거야.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
그러니까 그 방송에 무슨 공장이잖아요. 거기 막 지난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도 막 장관들 무슨 실권자들 막 나와서 막 선거 때 막 큰절하고 그랬잖아요. 그 이야기는 뭐냐? 말 그대로 지금 이 민주당 세력에서는 김어준, 정청래 이렇게 한 몸이 되고 그다음에 박찬대,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몸이 되면 일종의 김어준, 이재명, 김어준 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지 무슨 김어준이야 말이 돼?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이 SNS 미디어 세계의 초강자가 김어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지금 시점에 내일 만약에 당대표 투표가 있다? 그러면 박찬대야. 하지만 8월 2일이에요.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기억나실 거예요.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생태탕으로 생떼를 썼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돌발 변수들이 미디어에서 나올지 몰라요. 이런 상황. 거기다가 지금 권리당원이 55%, 대의원이 15%, 국민 여론조사 30%거든. 이것도 권리당원들이 어디 쪽에서 아니 다 친명이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내일 당장은 박찬대인데 8월 2일이기 때문에 또 순회 경선도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중순이 넘어봐야 윤곽이 나올 수 있고 8월 2일이니까 오히려 이렇게나 시간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정청래가 충분히 지금 호남 바닥을 뒤지고 있어요. 호남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.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물론 박찬대도 강자입니다.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. 국민의힘도 8월 전당대회 개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. 미리 다 예견하셨고요. 우리 배추도사님께서. 자, 대체로 보는 시선은 김문수, 한동훈, 안철수, 나경원 이렇게 사파전 보는 것 같고 김용태 위원장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정리 좀 해주시죠. 그냥 뭐 4파전, 6파전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. 그러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뭐 대파전 나오고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. 양파전. 이거는 양파전이에요. 양파전. 김문수 대 한동훈이고 지금 김문수가 60%에 지난번 송원석 투표할 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60% 지금 40%가 한동훈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겨야 변화가 온다는 판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느냐는 거예요. 히든 카드가 없으면 대왕 훌라후프 돌리는 김문수를 못 이겨요.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히든 카드가 있느냐? 김문수를 확 제압하고 뭐 당원 늘리자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당원을 늘려서 그런데 당원 80%가 그 다음에 또 국민 여론조사가 20%죠. 그럼 당원도 신규 당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당원들이 누가 많으냐?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.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봤잖아요. 과연 그 열쇠를 어떻게 히든 카드로 만회하느냐? 이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키가 된다. 킥이 된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히든 카드라는 게 대충 예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? 아니 그런 것까지 제가 해줘야 돼요. 이양하시는 거 한번 말씀 한번 짚어주세요. 아니 그런 거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식 산업이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. 다들 그냥 그런 걸 거저 먹으려 그래.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알겠습니다. 발명한 에디슨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굶어 죽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이 판을 보면서 김문수 지금 전 대선 후보가 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리 배주사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.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.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하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뜻이 쓰려니까. 아니 여의도 한두 번 출입해요? 목이 메이죠? 목이 메이죠. 자,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각 주자들의 행보는 분명히 본격화하고 있어요. 그런데 입장은 다 유보적이에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.
밑에 몸은 물 밑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 거예요.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. 하지만 마음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다. 그래서 굳이 이걸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들 일단 이 수면이 오르고 나면은 정말 전력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히든 카드가 궁금하네. 네,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목이 메어 죄송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울지 마시고요. 네.